일단 부동산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계약하고 싶으면 이제 바로 이제 계약금부터 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JCL 파트너스 사무실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법률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오늘은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이제 문제인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혹은 이제 전세 계약과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제 무수히 많이 이제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법리가 은근히 이제 많이 복잡하고 이제 관련 판례 내용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전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거래 대금이 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가액이 이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른바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대금이 한 100억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금이 거래가액의 한 10%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것도 꽤 큰 금액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이 한 10억 원 정도만 되고 요새 이제 서울 아파트 중에 이제 거의 10억 원 넘죠. 그래서 10억 원 정도만 돼도 이제 1억 원 정도가 이제 계약금으로 걸리게 됐는데 요 이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이제 상승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와 관련된 법리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민법 교과서에서는 이제 부동산 계약금의 성질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증약금, 두 번째는 해약금, 세 번째는 이제 위약금인데요. 요 이제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을 때 좀 잘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증약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약금이 뭐냐면 계약의 증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계약의 증거, 계약의 증표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별다른 이제 약정이 없어도 증약금의 이제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증약금 이제 계약금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데 일단 이제 계약금이 지급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증표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에서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계약하기로 했어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부동산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이제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굳이 쓰지 않아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계약 체결이 되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계약금이 이제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안 써도 이제 계약 당사자들끼리 이제 얼마든 이제 계약금 명목으로 이제 주고받았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거래 상대방에게 이제 계좌 알려주고 이럴 때는 좀 이제 계약하고 싶으면 이제 바로 이제 계약금부터 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첫 번째 성격은 증약금이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의 기능은 이제 해약금. 계약금은 이제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 제 565조 제 1항에 따라서 인정되는 이제 계약금의 성격인데요. 민법 565조 제 1항을 보시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제 계약금은 이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약금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계약금의 교부자가 계약금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이제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전체 거래 대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요 이제 해약금의 의미가 뭐냐면 계약금만 지불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자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 1항을 보시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행에 착수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의 지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 혹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혹은 전세계약 체결했는데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러면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이제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이제 중도금을 받으면 이제 계약 당사자 모두 함부로 이제 해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약금을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좀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요걸 이제 해약금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금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이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증약금과 해약금과는 이제 다른데요. 이제 위약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그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뉴스를 보시면 뭐죠 어떤 아이돌이 소속사와 이제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거를 위반해서 위약금이 100억 원 된다. 요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어떤 이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위약금 상당액으로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이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증약금이나 해약금과 달리 이제 위약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이제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약금 약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하냐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냐 이게 소송상에 이제 쟁점이 되는데 이렇게 된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입증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을 둬서 네가 이제 계약을 이걸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금액이 이 정도로 인정된다라고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이제 많이 문제되는 그 이제 전속계약건, 아이돌 전속계약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죠. 이제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 그런 이제 계산식이 상세하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계약서에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 즉 소송의 원고가 이걸 이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제 원고의 입증 부담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명시적인 약정을 두는 거예요. 위약금 약정을. 그래가지고 표준 매매계약서나 표준 전세계약서에는 보통 뭐 7조, 한 8조 이런 데 보시면 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상당액을 이제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이제 명시적인 이제 약정이 있습니다. 이 약정이 있으면 이제 계약금 상당액을 이제 위약금으로 채무불이행하는 상대방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이제 원인, 인과관계, 뭐 손해배상 금액 이런 거를 다 우리들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겠죠.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이제 진행할 때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시적인 위약금 약정이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세 가지 성격,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요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분쟁은 좀 이제 요런 이제 기본적인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 조건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고, 계약의 조건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뭐 카톡 이런 게 이제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면 이제 그 양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도인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해서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어떤 경우든 당사자들이 이제 그 이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승소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가지고 핵심은 내 귀책 사유가 없고 내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제 파기됐다, 요걸 입증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좀 이상하다, 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제 계약 이행하라고 하고, 아이돌 전속 계약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소속사가 제발 이제 돌아오라고 하고, 계약은 지금 이제 유효하니까 제발 이제 좀 계약을 지켜달라고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액션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의뢰인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승소 가능성인데, 승소 가능성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남겨놓느냐, 요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놓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저희 같은 경험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이제 보유한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법리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아오셔서 도움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이제 법률 관련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